AI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간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다. 평소엔 짧고 투박한 안부였는데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다. 도현아, 내가 말한 거 아버지 생각해봤다. 나는 멍해졌다. 네? 제가 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집 정리하자고 했잖아. 그 말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나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아버지, 저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뭐? 분명히 내가 메시지 보냈잖아. 목소리 메시지도 보내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부동산 양도 동의서. 손이 저릿해졌다. 아버지,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폰을 내게 건넸다. 내가 보낸 거잖아. 메시지도 목소리도 다 너였어.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 말투, 내 단어 선택, 내 이모티콘까지. 그리고 내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음성 메시지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괜찮으시죠? 집 관리도 힘드실 텐데.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 목소리. 하지만 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아버지, 그거 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혼란과 분노, 상처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걸? 그때 나는 직감했다. 누군가 아버지를 노리고 나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적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아버지, 폰 좀 빌려주세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폰 전체를 백업해 들여다보았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아버지와 나의 대화 패턴, 목소리, 말투,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가족 중 한 사람,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 숨이 서늘해졌다. 메시지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던 중 한 가지 패턴이 보였다. 모든 메시지가 보내진 시간대. 그 시간엔 항상 누군가가 아버지 집을 방문한 직후였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인데. 그리고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내 등줄기가 얼어붙었다. 준기 형. 최근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는다던 사촌 형.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반찬을 꺼내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도현아, 내가 바보인가 봐.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다. 아버지가 왜 속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 목공일을 하며 혼자 살아온 남자.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던 사람. 그 아들이 보내온 메시지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악의적으로 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폰 사용 기록, 앱 설치 날짜, 메시지 발신 패턴을 분석했다.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다. AI 음성 생성, AI 필체 모방, 패턴 기반 자동 메시지.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정교함이었다. 누군가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했다. 아버지, 이 앱들 누가 설치해드렸어요? 나는 폰 화면에서 낯선 앱들을 가리켰다. 스마트 비서, 음성 메모 도우미, 자동 번역기.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권한을 확인하니 마이크, 연락처, 메시지 접근 권한이 모두 허용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준기가 설치해줬다. 요즘 유행하는 AI라면서. 내가 외로워 보인다고. 준기. 사촌 형. 가끔 집에 와서 이것저것 도와준다며 아버지를 챙기던 사람. 하지만 나는 안다. 그는 돈만 밝히고 책임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와 나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몇 년 전 할머니 유산 문제로 다툰 이후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이 묘하게 걸렸다. 아버지를 외로워 보인다고. 그 말이 뼛속을 찔렀다. 외로움을 먹고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흔들릴 감정.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나는 확신했다. 아버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였다. 아버지의 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아버지, 오늘도 조심하시고요. 그 서류 꼭 챙겨주세요. 내 이름으로. 소름이 치밀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는 그 메시지를 다시 믿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가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프게 보였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메시지 속 나는 가짜예요.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럼 뭘 믿어야 하니? 저를 믿으세요. 여기 있는 진짜 저를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준기 형, 당신이 뭘 노리든 내가 절대 놔두지 않겠다. 나는 폰을 들고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폰과 집 와이파이 공유기 기록을 조사하며 접속 흔적을 추적했다. 전문가 수준의 조작이었지만 아주 미세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다. AI 음성 합성 기록, 접속한 IP, 그리고 접속 시간대. 그 시간대엔 항상 같은 패턴이 있었다. 아버지 집에 누군가 들른 직후에 로그가 남아 있었다. 화요일 오후 3시, 목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저녁 7시. 규칙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나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 CCTV 영상을 요청했다. 며칠치 영상을 돌려보니 패턴이 명확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당당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 능숙한 손짓. 그리고 아버지와 웃으며 물건을 들어주는 모습. 박준기.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거짓 관심, 거짓 친절로 아버지를 속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해 가짜 메시지를 주입했다.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준기는 방문할 때마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거나 부엌에 있을 때 재빠르게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 작업했다. 아버지 폰을 손에 든 장면도 포착됐다. 나는 그날 준기를 만나기 위해 연락했다. 형, 아버지 집에 요즘 자주 가더라. 준기는 느긋한 목소리였다. 그럼 삼촌 혼자 계시니까. 요즘 AI도 알려드리고. 외로우실까봐 자주 들르는 거지. 그 말.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가볍다. 너무 연기다. 형, 아버지 폰에 있는 메시지 형이 한 거지. 준기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에이,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유행하는 기술 좀 써봤지. 아버지 심심하실까봐. 형 이름으로 소송 들어갈 수도 있어. 사기죄, 재산침해 미수.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도현아, 가족끼리 왜 이래? 그냥 좀 도와드린 건데. 가족? 가족이라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도와드린다는 게 아버지 집 팔아넘기는 거였어요? 양도 동의서까지 준비해 놓고? 그건 그게 아니라. 나는 더 확신했다. 이건 우발이 아니다. 철저히 계획된 조작이었다. 며칠 후 나는 보안 전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준기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가 자주 접속하는 클라우드 계정, 사용하는 AI 음성 합성 사이트, 결제 기록까지. 그리고 그날 밤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준기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폴더. 이름은 프로젝트 D. 내 목소리를 학습시키기 위해 모은 음성 파일들.
내 SNS 게시물 스크린샷. 아버지와의 카카오톡 대화 백업 파일. 심지어 내가 아버지와 통화하던 녹음까지. 모든 게 있었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의 증거. 나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형, 당신 끝이다. 증거를 USB에 복사하고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모든 걸 폭로할 시간이었다. 가족 모임 날.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모인 이유는 아버지의 건강 때문이라는 핑계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준기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마도 아버지를 압박해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친척들이 모이고 준기도 당당하게 자리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조용했고 어딘가 미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가족들 앞에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올 무렵 나는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은 가족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얘기? 나는 노트북을 열고 TV에 화면을 연결했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들 잠깐만 봐주세요. 화면에 증거가 하나씩 떠올랐다. AI 음성 생성 사이트 결제 내역. 준기의 이름과 카드 번호. 메시지 자동 조작 스크립트가 담긴 파일들. 아버지 집 와이파이 접속 기록. 준기의 노트북에서 추출한 프로젝트 D 폴더. 그리고 내 목소리를 학습시킨 음성 파일들. 친척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다. 이게 뭐니? 큰아버지가 물었다. 준기 형이 AI를 이용해서 제 목소리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짜 메시지를 보내서 집을 팔도록 유도했어요. 준기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건 장난이었어. 그냥 신기술 보여드리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의 재산이 장난입니까? 아버지의 외로움이 장난이었어요? 나는 화면을 넘겼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준기가 아버지 몰래 폰을 만지는 장면,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장면, 서류를 준비하는 장면. 이게 장난으로 보이세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준기는 변명을 이어갔다. 나는 삼촌을 도우려고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기야, 그 목소리를 도연이 목소리라고 믿었는데 왜 그랬니? 준기는 말문을 잃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삼촌, 저도 돈이 필요해서. 돈?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내 아들 흉내를 내서 날 속인 거니? 삼촌.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알면서 그걸 이용했구나. 아버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기를 똑바로 바라봤다. 집에 다시는 오지 마라. 내 아들 이름으로 다시는 연락하지도 마. 그 순간 준기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다.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다. 나가라. 내 눈앞에서 당장. 준기는 입술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문을 나갔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준기를 내쫓은 후 아버지는 말수가 더 줄었고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 곁을 지켜주기 위해 자주 찾아갔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베란다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다. 도현아,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폰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그게 진짜 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니?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평생 일하며 나를 키운 손. 아버지. 기술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은 못 속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외로우실 때, 제가 곁에 없을 때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알아요. 누군가 그 틈을 노릴까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목소리, 진짜 목소리, 그게 듣고 싶었어.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나 봐. 나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 전 여기 있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진짜 제가요. 아버지가 외로우실 때마다 제가 직접 찾아올게요. 그래줄 수 있겠니?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그날부터 나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메시지가 아니라 얼굴을 보며. 그렇게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아버지 폰에 특별한 앱을 하나 설치해드렸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보내는 메시지는 이 앱으로만 올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오는 건 전부 의심하셔도 돼요. 이게 뭐니? 암호화된 메신저예요. 저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영상 통화도 자주 할게요. 목소리만 듣지 말고 제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아버지한테서 첫 메시지가 왔다. 도현아,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점심 잘 먹어라. 짧지만 따뜻한 문장.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아버지도요. 주말에 뵐게요. 그제서야 오래 잠겨있던 진짜 회복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보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발표 주제는 AI 음성 합성 범죄와 대응 방안이었다. 내가 겪은 일을 정리해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가족을 타겟으로 한 범죄가 이렇게 정교할 줄 몰랐습니다. 노인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기술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관심이에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게 최고의 보안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누군가의 외로움과 감정을 이용하는 기술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아버지를 지키는 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